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구독자 및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해 볼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의 주제는 예초기입니다. 이제 슬슬 예초기를 쓰려고 하실 텐데요. 예전에 잘 썼던 기계인데 꼭 지금 쓰려고 하면 시동이 안 걸리거나 말썽을 부리는 게 예초기잖아요. 그럴 때 제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 하시면 직접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행정, 4행정 예초기 모두 공통되는 내용이니까 잘 따라해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고장인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부터 같이 해결해 보시자고요. 지금 아마도 시동줄을 엄청 당기셔서 온몸에 땀범벅이 되셨을 텐데요. 이제 그만 당기시고 조금 쉬셔도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암만 당겨도 시동이 안 걸릴 땐 분명 어떤 문제가 있는 건데요. 시동이 안 걸리는 요인으로는 점화 플러그, 카부레터, 연료, 엔진 노킹 등이 있습니다. 이 요인들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부터 하나씩 해결해 보자고요. 첫 번째로 볼 부분은 점화 플러그 및 엔진 노킹을 의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점화 플러그를 찾아야겠죠? 2행정은 이렇게 상단에 고무 커버를 빼주시면 바로 점화 플러그가 보이고요. 4행정 혼다 예초기는 이 상단에 이 볼트를 풀어서 이 겉 커버를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겉 커버를 빼주시면 이쪽 상단에 고무 커버가 있어요. 얘를 빼주시면 이렇게 점화 플러그가 보입니다. 점화 플러그의 위치는 이렇고요. 그럼 이제 렌치를 이용해서 점화 플러그를 풀어주세요. 4행정은 16mm 렌치로 풀어주시면 되고 2행정은 19mm 렌치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렌치를 이용해서 점화 플러그를 풀어준 다음에 플러그의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4행정 혼다 예초기는 제가 새 걸로 교체해 놓은 상태라서 플러그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이건 2행정 예초기 점화 플러그인데요. 사실 이 상태는 지금 양호한 편인데 보통 이것보다 이 테두리가 엄청 새까맣게 슬러지가 껴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껴있으면 이 점화 플러그를 새 걸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 여분의 플러그가 없으시면 철솔 등을 이용해서 이 슬러지를 깨끗하게 제거해 준 다음에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세요. 그 다음 혹시 모를 엔진 노킹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플러그를 뺀 상태에서 시동줄을 20회 정도 계속 당겨주세요. 이때 플러그가 있던 이 구멍에서 연료가 뿜어져 나온다면 노킹이 된 상태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플러그만 다시 채우면 보통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플러그를 채우고 카바를 닫은 다음에 시동을 다시 걸어보세요. 근데 시동이 안 걸린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연료입니다. 보관하셨을 때 기존 연료를 싹 비우시고 잘 보관하셨던 분이라면 이 부분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기존 연료가 들어있는 채로 장기간 보관하셨던 분들은 기존 연료를 싹 다 비우신 후에 새 연료를 넣고 시동을 걸어보세요.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간혹 연료가 오래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4행정 예초기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한 가지 더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엔진 오일이에요. 예초기 하단을 보시면 엔진 오일 주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평평한 곳에 세워놓고 이 뚜껑을 열어서 엔진 오일이 정량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 기계는 이렇게 엔진 오일이 정량이 들어있는데 이 정량이라고 하면 이렇게 목 끝까지 엔진 오일이 차 있는 상태가 정량입니다. 엔진 오일이 정량이 안 들어있으면 오일이 부족한 이유로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행정 예초기이신 분들은 꼭 엔진 오일도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볼 부분은 가장 스펙타클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바로 카부레터를 통으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왔으면 거의 카부레터가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카부레터를 다 뜯어서
수리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엔 일일이 다 뜯어야 돼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카부레터 부품값도 그리 비싸지 않다 보니까 아예 새 것으로 교체하시는 게 더 쉽고 간단한 방법이므로 새 카부레터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부레터를 교체할 땐 2행정과 4행정이 약간 다른데요. 우선 카부레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2행정 카부레터이고요. 이게 4행정 혼다 GX35 엔진용 카부레터입니다. 먼저 4행정부터 카부레터 교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에어클리너 뚜껑을 열어줍니다. 에어클리너도 빼주세요. 그 다음엔 이 에어클리너 커버 자체를 떼어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요 앞에 두 개 보이는 이 육각 너트 8mm로 풀면 되거든요. 요거 두 개를 풀어 주시고 저는 임팩을 이용해서 이 8mm 너트를 먼저 풀어 볼게요. 이 하단은 4mm 육각 볼트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육각 볼트는 이 깊숙한 안쪽에도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 너트 두 개와 볼트 두 개를 풀어주시면 이 에어클리너 커버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클리너 커버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카부레터가 보이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악셀레이터 선을 잡고 있는 이 너트를 풀어주셔야 돼요. 10mm 스패너로 이 너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돌려서 풀어주시고 이 와이어 선이 카부레터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료 호수까지만 빼주시면 카부레터가 통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새 카부레터를 그대로 끼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의 역순으로 다시 조립을 하면 되는 거죠. 제 기계는 아직 잘 되는 카부레터라서 그대로 끼워서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아까의 역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악셀레이터 와이어를 다시 끼워주고 이 잡고 있던 이 너트를 다시 고정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에어클리너 커버를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볼트는 길이가 두 종류인데요. 이 긴 놈이 아까 그 안쪽에 들어가 있던 자리에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마무리로 이 상단에 있던 8mm 너트를 채워주시면 되죠. 이제는 에어클리너를 다시 끼워주시고 에어클리너 커버를 닫아주시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새 카부레터로 교체를 했으면 대부분 시동이 바로 걸립니다. 이번엔 2행정 예초기 카부레터 교체 방법입니다. 우선 연료 밸브를 먼저 잠가주세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에어클리너를 제거해 줍니다. 에어클리너에 이 볼트 두 개를 풀어서 이렇게 에어클리너를 먼저 제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쪽 상단에 악셀레이터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풀어주세요. 살짝만 풀어주시면 이렇게 쉽게 빠지거든요. 다 돌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신 다음에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연료 밸브를 잠그라고 한 이유가 이 연료 호스를 풀게 되면은 이 밸브가 열려 있으면 연료가 다 새거든요. 그래서 연료 밸브를 잠근 거예요. 13mm를 이용해서 연료 호스를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연료 호스까지 분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 안쪽에 10mm짜리 볼트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볼트가 이 카부레터를 꽉 잡아주는 건데 이 녀석을 풀어줍니다. 살짝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카부레터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쉽죠?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새 카부레터를 그대로 장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카부레터를 이쁘게 잘 놓고 10mm 볼트 부분을 체결해 주고 13mm 폭스알로 이 연료 호스를 다시 이렇게 체결해 주세요. 이 상단에 악셀레이터 뺐던 거를 다시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 아까 뺐었던 에어클리너를 다시 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어클리너까지 장착을 했으면 카부레터 교체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새 카브레타로 교체를 하면 대부분 시동이 잘 걸리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시동이 안 걸린다면 이럴 땐 가까운 수리점에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다들 잘 해결되셨나요? 이렇게 하나씩 따라 해보시다 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초기를 고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혹여나 잘 안 되시거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조금 더 도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초기를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초기 부품도 제가 웬만한 건 다 갖고 있으니 예초기 부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제 스토어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니였습니다.